네, 스트림 사이퍼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고요. 자, 그럼 스트림 사이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는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동기집 방식하고 이제 비동기집 방식이 있는데, 동기집 방식은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키스트림이 이 평문하고 암호문 스트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제 생성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평문이 들어오고 여기 스트림이 들어옵니다. 이거 익스클루시브 하는 게 여기 암호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스트림으로 이제 계속 비트열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도 비트열이 들어. 물론 1비트씩 들어올 수도 있고 바이트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익스클루시브 오화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기집 방식은 여기 뭐가 있죠?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잖아요. 이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키 스트림을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플레인 텍스트하고 이 사이퍼 텍스트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 암호화 나온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방금 전 시간에 이제 해시 이용해서 왜 비트를 이제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아웃풋 나온 거를 플러스 1 해갖고 플러스 1 해서 다시 요 넘버 제너레이터에 스트림 제너레이터에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또 해시 값이 비트열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PI하고 CI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이제 동기집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집 방식은 특정 비트 값이 변경이 되면 그 비트 값만 여기에 평문이 만약에 010, 0111이다. 근데 요게 이제 0으로 만약에 변조가 됐어요. 예를 들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키스트림이 들어왔을 때 요 비트에 해당하는 것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비트 값 삭제 또는 추가되면 그거는 이제 에러 전파가 되겠죠. 삭제가 되면 다 밀려버리잖아요. 추가돼도 밀려버리고. 그래서 이게 동기화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OTP하고 이건 원타임 패딩이죠. 그 다음에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 이 두 가지 양식인데 이거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FSR을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RC4하고 A51이에요. RC4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거고 리베스트 사이퍼죠. 리베스트가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요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1비트 단위씩 스트림 암호를 하는 거고 요거는 8비트 단위씩 스트림 암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카운터 OFB는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예정이고요. 논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 배우지 않고 요 예가 구체적인 예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요 R19하고 A51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기식은 이제 자기동식인데요. 자기동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이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싱크로나이즈 스트림 사이퍼예요. 키스트림의 각 비트가 이 키스트림의 각 비트가 이전의 평문과 암호문에 종속해서 요거 다시 여기서 그리죠. 자, 여기 키스트림이 들어오고 여기 이제 I번지에 해당하는 평문이 들어와서 사이퍼 텍스트 CI번지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슈도랜더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피드백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서 피드백 했다는 거는 요 평문과 어떻게 됩니까? 암호문이죠. 여기서 나온 거는 암호문이잖아요. 암호문 자체를 여기 피드백을 시켜서 여기서 다시 KI를 제너레이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문하고 CI에 종속되죠. 자, 이런 거를 비동기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사이퍼 피드백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 CFB를 이 비동기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20이라든지 여기 이미 나왔는데 20이라든지 CBC라든지 아웃풋 피드백이라든지
사이퍼 피드백, 그 다음에 뭐 카운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CFB, 사이퍼 피드백이 바로 비동기식 스트림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카운터하고 요 OFB는 동기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동기식 방식은 특정 비트 값이 변경, 삭제되어도 일부만 복구화가 실패가 돼요. 일부만. 이 비동기식 방식의 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죠. 여기 보면은 이 키 스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느냐죠. 키 스트림이, 키 비트열이, 다시 말하면 키 비트열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 평문과 암호문 스트링은 관계없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있겠죠. 뭐 해시 알고리즘이건 뭐건 알고리즘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제 키 비트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동기식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키가 뭐 스트림 방식은 뭐 동기나 비동기 경우는 플레인 텍스트가 1기가라면 키도 1기가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키 발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크립션 시킬 때는 1비트씩 할 경우에는 그대로 여기에 그 키 스트림이 동기화돼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식 방식에는 A51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세 개의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어요. 네? 세 개의 리니어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64비트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64비트.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하기가 적합하고 XYZ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XYZ가 있어서 여기가 시프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익스클루시브 우화를 해서 이게 시프트 되는 거죠. 네, 시프트 돼서 키 스트림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리베스트 사이퍼 RC4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그 정도로만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동기식에 오류가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복구화 시 오류가 전부 이제 확산이 돼요. 이거는 블록 암호일 경우에, 죄송합니다. 블록 암호하고 이제 동기식 스트림 암호 경우에 이게 비교를 해보면 블록 암호는 왜 그러죠? 블록 암호는 여기 이제 데스를 적용할 때 파이스텔 구조고 컴퓨전과 디퓨전, 즉 서브스티튜션과 퍼미테이션을 하잖아요. 혼동과 확산을 적용하니까 당연히 복구하시 오류가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동기식 스트림 암호 경우에는 하나의 요 비트가 만약에 변조가 됐다. 0에서 뭐 1로 됐다. 그러면 이 키 스트림이 이제 쭉 비트열이 들어오면서 그 비트만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1이 됐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원래는 1이 되어야 되는데 0으로 바뀌는 거죠. 그 해당되는 비트열만 이제 변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기식 스트림 방식의 이제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 중 비트가 삭제되는 오류 비트가 추가가 되면은 삭제가 됐어요. 오류 비트가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면 밀려버리죠. 밀리니까 오류가 난 시점 이 복구가 이제 실패가 돼요. 그래서 동기화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비동기식은 어싱크로나이즈 스트림 사이퍼인데 이 평문과 암호문에 종속된다고 그랬죠. 이 스트림이 비트열 키 스트림 그 비트열이 플레인 텍스트와 사이퍼 텍스트에 종속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피드백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난수열을 생성할 때 암호화키와 함께 이전에 암호화된 물자열 일부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예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CFB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CFB라는 얘가 나오네요. 여기 CFB 이거는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예요.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더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할 거고 그때 더 자세히 배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이니셜 벡터입니다. 초기 벡터예요. 그러니까 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드를 암호화 시켜서 평문 블럭과 익스클루시브화하죠. 이 스트림 구조예요. 이게 스트림 구조. 만약에 이게 1비트 단위로 이거를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문을 발생시키면 그 스트림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I 나오는 그 스트림을 다시 암호화를 넣어서 여기 비트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사이퍼 피드백 그러니까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사이퍼 피드백 모드에 의한 암호화인데 이게 바로 비동기식으로 스트림 구조의 스트림 암호의 비동기식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이제 우리 특징을 볼게요. 이게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요, 비동식 경우에는 오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다가 몇 비트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복구를 합니다. 예, 암호화 물자는 전술이 일부 비트가 변경, 추가, 삭제 등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일부분이 복구에 실패하고 후속에는 암호화가 정상이 돼요. 이게 CFB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과 블럭의 이제 그 비교가 되겠는데요. 스트림 암호는 암호 속도가 빨라요. 뭐에 비해서? 블락 암호에 비해서. 항상 그 상대성인 거죠. 블락 암호에 비해서 빠르지만, 에라 전파 현상도 없는 것이 뭐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동기식하고 비동기식 그 차이점은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당한 어떤 비트열이 삽입되거나 변형이 좀 쉽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있고 블락 암호는 기밀성이라든지 어떤 해시 함수에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암호 속도는 스트림 암호보다는 느려요. 느려요. 근데 이제 에라 전파 현상이 좀 있다라는 게 또 이 단점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암호화 단위가 비트열이고 블락은 블락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사용에는 블락 암호는 이제 우리 데스, 3데스 요거는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비트열 스트림 암호 경우에는 1비트 단위로 하는 A5O는 GS 휴대폰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바이트 단위로 하는 리베스트 사이퍼, 리베스트가 이제 개발한 RC4가 이제 사용 예가 되고요. 응용 분할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음성이라든지 오디오, 그 다음에 무선 암호의 웹 암호에도 이걸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암호는 일반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저장할 때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때 블록 암호화를 사용한다. 큰 차이점은 활용 분야에서 얘는 큰 데이터, 그죠? 좀 큰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이거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거. 왜 그러죠? 이게 암호 속도가 블락 암호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용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스트림 암호를 쓸 거냐, 블락 암호를 쓸 거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습 내용 요약인데요.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스트림 암호는 동기식과 이제 비동기식으로 있었고 동기식에는 OTP하고 FSR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OTP는 데이터 길이와 같은 암호화키인데 이거는 해독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샤논이 증명을 했고 FSR은 리니어 FSR하고 논리니어 FSR이 있는데 리니어 FSR은 RC4하고 이렇게가 있었고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에서
CTR하고 OFB가 리니어 FSR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요거는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활용도는 무선 웹에 사용하고 SL도 이제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실시간 실시간 처리. 왜?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니까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논리니어 FSR은 주로 뭐 RFID 스마트 카드에 이제 이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중요한 거는 리니어 FSR이에요. 비동 계시는 CFB가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제 다 리마인드 되시고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블락 오퍼레이션 모드를 배우게 되고, 요 비대칭키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스트림 블락 암호 비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